너희들 일은 너희들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동구권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해체됐던 거죠. 소비에트 연방이.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 하니까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등이 국경선을 철거하고 국경선을 다 엽니다. 이게 국경선의 철조망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막혀 있는데 이 동독 사람들 서독으로 가려면 베를린 장벽 넘어야 되는데 장벽이 너무 높아서 거기 못 넘어가니까 우회해가지고 헝가리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서독으로 하루에 2,000명씩 탈출했다고 하죠. 하루에 2,000명씩. 그래가지고 1989년 5월 이후에 34만 4천 명, 1년 만에 62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탈출 러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동독 쪽에서 정부 대변인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하는데 이제 동독에서도 이제 여행 자유를 실시할 거니까 더 이상 헝가리 국경을 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여행 자유야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독일에 있는 빌트지라는 빌트지의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 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대변인 빈트샤프스키가 이 사람이 군터 사버스키 이 사람이 그 정책을 제대로 안 보고 왔어요. 국가에서 그 정책 결정된 것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해와가지고 막 삐적삐적 하다가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여행 자유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급보를 해가지고 독일에 이제부터 여행 자유락을 발표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행 자유락이 발표됐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모든 신문 외신에서 여행 자유락을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라고 쫙 보도를 해버리니까 동독 주민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날 베를린 장벽을 깨어부수니까 한두 명이 베를린 장벽에서 이렇게 여기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뭐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벽을 부수고 또 자기 국가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그냥 손을 쓸 수도 없이 이렇게 보고만 있죠. 국민들도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2년 전에 우리 카프 우리 이제 가정연합의 대학생 활동하는 카프에서 테러 위협을 베를린 시내를 행진하면서 동독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베를린 장벽을 베를린 장벽을 없애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가 동서 통일을 위해서 외치면서 이 독일까지 가서 이 꽹과리를 불을 들고 이렇게 윤 총장이 장난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시위를 했죠. 베를린 장벽에 우리 남북통일 국민연합 마크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올라가서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라고 시위하고 기도하고 있던데 그 이후에 329일 만에 89년도에 이렇게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던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89년도 11월 9일 날 붕괴되고 그 이후 329일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동서동이 통일됐습니다. 90년. 그리고 헬무트 콜 총리가 폴란드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될 때
독일 총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독일 총리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 동독의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는데 기자회견에 어떻게 보면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폴란드의 바이에사하고 저녁 식사하다가 그 뉴스를 접하고 급히 기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한 말,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제8회 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지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 공사나 그 1년 전에 동독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요. 1년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에 고르바초프하고 동독 공산당 호네커 스기장하고 같이 한 가운데 27개 공산군 지도자를 참석한 가운데 군대, 탱크 다 사열시키면서 30만의 소련 군대가 주둔하는 가운데 동독 붕괴는 불가능한 일이고 동독 공산당은 성공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동독 공산당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행사를 통해 그런 선포라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장벽이 쫙 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판문점처럼 열려 있는 곳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회담도 하는 그런 지역에 체크 포인트라고 되겠는데 거기에 미군 탱크하고 소련 탱크가 저렇게 딱 마주보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근데 지금은 그 체크 포인트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조문성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거죠 이거 똑같은 거 조문성 그대로 있는데 그 주위에는 맥도날드하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어가지고 관광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는 베를린의 기적이 이제 원래 2025년 을사년에 원래 정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감 유록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교감 유록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때가 2000년 음력 9월에 해당되나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5년 음력 9월 30일 양력 10월 19일에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헬무트 콜 총리, 서독 총리도 그렇고 동독의 공산당 호네커 스기장도 그렇고 둘 다 전혀 모르는 예상 못하는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 할 말이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줬다면 하늘의 천문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늘의 천문이 함께 했다. 군트 삽스키 그 대변인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기가 그때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만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그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대충 인지하고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더니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부터 그냥 지금부터 여행 잘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베를린 장벽으로 그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될 줄 자기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한 말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우리도 아마 역사가 원래 말에 기회의 문, 어떤 시기로든지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어떤 시기로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빠르게 그 기회의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냐 할 때 서독 사람들은 끊임없이 봉독을 위해주고 봉독에 지원도 해주고 봉독에 친척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지원도 해주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봉독 사람들이 대거 하루 2,000명씩 봉독으로 갈 정도로 왜 갑니까? 가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가면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장소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서독에서는 봉독 사람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을 뭔가 끌어안을 수 있고 북한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 그런 준비, 제도 그런 게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초년이 왔을 때 그 통일의 문을 열고 와서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 총장 참 아버님께서 남북통일 언제 이루어진가 했을 때 남북 통일은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통일은 오늘 밤이라도 이루어지십시오. 정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추운 날씨면 남한도 이렇게 추운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한도 추운데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 뗄나무도 없어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다 돼가지고 뗄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추운 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지난밤에는 몇 명이나 벌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 갑자기 눈물이 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 싶은데 그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지금도 그때 이상으로 어려울 때를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 온다면 뭔가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딱 털어서라도 뭔가 북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천운이 통일의 기회를 열고 우리가 그 기회를 끌어안고 온전한 남북 통일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북한 사람들 정말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북한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과 세계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원래 천년의 때가 온다면 남북 통일의 때를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